인생의 시작은 축복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 현장을 다시 부검해 볼까요? 1970년대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처절하게 깎아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원 문턱조차 높았던 시절, 산기가 돌면 당신의 어머니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단칸방 아랫목에서 홀로 그 지독한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연탄재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문풍지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이 스며들던 가난한 동네의 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한 여자가 가졌던 나라는 우주를 닫고 오직 자식만을 위한 그림자로 살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예쁜 리본을 머리에 꽂고 싶어 했던 소녀 순자나 영숙은 당신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이름 대신 누구 엄마라는 무거운 가운을 입은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의 몸을 땔감 삼아 당신이라는 불꽃을 피워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식사는 어머니의 젖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뼛속에서 칼슘을 빼앗아 당신의 골격을 세웠고 어머니의 혈액에서 영양분을 훔쳐 당신의 첫 숨을 내뱉었습니다. 출산이란 한 여자가 가졌던 가장 빛나는 시절을 통째로 드러내어 자식이라는 타인에게 넘겨주는 거대한 채무의 서약입니다. 산후조리라는 말은 부잣집 이야기였고 몸조리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얼음장 같은 펌프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연탄불이 꺼질까봐 밤잠을 설치며 당신의 베네쩌고리를 빨고 미역국 한 사발을 끓이기 위해 당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체온을 물속에 다 빼앗겼습니다. 어머니의 손마디가 시퍼렇게 죽어가고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질 때 당신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따뜻한 온기를 탕닉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누렸던 그 안락함은 사실 어머니의 건강을 헐값에 팔아 얻어낸 비릿한 작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도망치고 싶었던 나약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 위에 가장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가면을 썼습니다. 새벽 5시 연탄가스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방을 나와 아버지가 향한 곳은 지옥버스라 불리는 만원버스였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받고 졸음을 쫓으며 상사의 부당한 질책과 굴욕적인 대우를 견뎌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새 운동화 한 켤레, 동생의 공책 한 권, 그리고 밀린 학교 육성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퇴근길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하얗게 질린 아버지의 손가락은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족쇄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생존의 흉터였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던 노란 종이봉투 속의 전기통닭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그 고소한 냄새에 환호하며 닭다리를 뜯었지만 그 봉투 속에 담긴 것은 고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팔아치운 자존심의 잔해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무뚝뚝뚝하다고 원망했지만 그 침묵은 자신의 약함을 들키면 당신의 세상이 무너질까봐 꾹꾹 물러담은 최후의 인내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어두운 흙속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은 뿌리였습니다. 당신이 번듯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갈 때마다 아버지의 구두 뒷굽은 비뚤어지게 달아갔고 그분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70년대의 단칸방,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자랐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서로를 헐어 생을 이어가던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땔감이 귀에 젖은 솔잎이나 눅눅한 나무를 떼던 날이면 부엌은 이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회색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연기 속에 갇혀 눈물이 핑 도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행여나 불이 꺼져 자식들이 찬 밥을 먹게 될까봐 당신의 숨통이 막히는 것보다 자식의 허기가 더 두려웠던 여자의 뒷모습을 우리는 그저 일상의 소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지독한 스승은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뺏어갔고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한 거실, 당신이 이룬 그 세련된 성공의 밑바닥에는 부모님의 으스러진 뼈마디가 기초석으로 박혀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곳을 보려 했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키는 컸고 부모님의 눈이 흐려질수록 우리의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대물림이 아니라 누군가를 철저히 파괴해야만 성립되는 비정한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과 현금 봉투가 정말로 그분들의 잃어버린 젊음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은 참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편하자고 지불하는 알량한 면죄부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청춘은 이미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구분등은 다시 펴지지 않고 아버지의 흐려진 눈동자는 다시 반짝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름진 이마에는 아버지의 고뇌가 새겨져 있고 지친 당신의 눈매에는 어머니의 인내가 서려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생을 통째로 빌려 입고 누군가의 꿈을 땔감 삼아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지펴온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을 키워낸 그 거칠한 손들을 기억하십시오. 비난받아야 할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져야 했던 숭고한 채무임을 인정하십시오. 그 빚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남은 생을 조금 더 겸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성전 위에 핀 당신이라는 꽃, 부디 그 향기가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켜버린 부모님의 파편들,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부검해 나가는 이 기록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기 전 그녀는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던 꽃다운 영숙이었고 순자였으며 영자였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이나 평화시장의 먼지 자욱한 봉제공장 다락방에서 15의 나이로 미싱을 돌리던 그 수많은 소녀 중 한 명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보석함 아래 숨겨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그 사진 속엔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젊고 생기 넘치는 한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쁜 옷을 지어 입고 명동거리를 누비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꿈을 미싱바늘 아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욱한 먼지 속에 코끝이 아려오고 타이밍이라 불리던 각성제를 삼키며 밤새 미싱을 돌리던 그 어린 소녀의 손가락엔 바늘에 찔린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달 내내 잠을 쫓으며 벌어들인 그 푼돈은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의 약값이 되었고 남동생의 학비가 되었으며 훗날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의 기저귀를 살 미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버텨야 했기에 자신의 나약함을 깊은 부엌 바닥 아래 묻어버린 것뿐입니다. 처녀 시절 가슴에 품었던 분홍색 편지지는 자식들의 낙서장이 되거나 행주로 전락했고 그녀가 좋아했던 유행가는 자식들의 자장가 속에 묻혀 잊혔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이름을 먹고 자라난 포식자였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보며 자신의 소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70년대 여자가 생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청춘 또한 공장의 기름때 속에 절여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의 기치 아래 건설 현장으로 조선소로 탄광으로 흩어졌던 그 시대의 아버지들, 그중 한 명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던 그 뒷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 무거운 침묵 뒤에는 차마 자식에게 말하지 못한 비굴한 사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의 욕설을 웃음으로 받아내고 동료의 사고를 목격하면서도 내일의 일당을 위해 다시 안전모를 써야 했던 그 공포의 시간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족의 생계를 빌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한 주머니에는 항상 꼬깃꼬깃한 사직서 한 장이 들어있었을지 모릅니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불 켜진 가게의 장난감이나 아내의 해진 내복을 떠올리며 아버지는 그 사직서를 다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되고 싶어 버틴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가족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가여운 간수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축구를 좋아하던 소년이었고 친구들과 밤새 인생을 논하던 낭만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공장의 굉음 속에 죽어갔고 그 낭만은 자식의 성적표와 등록금 고지서라는 현실 앞에 질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무뚝뚝했던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서 죽어가는 소년의 비명을 당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날 참으로 이기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사투는 안중에도 없었죠.
학교 운동회 날 다른 친구의 아버지가 더 멋있어 보인다고 투덜대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반찬이 초라하다고 고개를 숙였던 당신의 그 비겁한 마음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부모님의 자존심을 깎아 당신의 알량한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부모님이 길바닥에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번 돈으로 산 그 세련된 옷을 입고 당신은 부모님의 촌스러움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분들의 촌스러움은 당신의 세련됨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룩한 흉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투박한 말투는 당신에게 표준어를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언어를 포기한 결과였고, 아버지의 구분 등은 당신을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높이 올려주기 위해 기꺼이 굽혀진 징검다리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땔감을 태워 우리들의 청춘을 따뜻하게 지폈지만 정작 제가 되어버린 부모님의 시린 가슴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거나 혹은 생에 저물녘에 서 있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이제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힘 빠진 어깨, 그리고 가끔씩 튀어나오는 그 지독하게 촌스러운 말투들. 당신은 이제야 깨닫게 될 겁니다. 평생을 부인하고 싶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사실은 당신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그리고 가장 미안해해야 할 사랑의 원형이었음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혹시 당신이 예전에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 당신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 제 주머니를 채우면서도 고맙다는 말 대신 더 달라고 투덜대는 자식들의 뒷모습에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발견하며 실존적 경련을 느낍니다. 이것은 업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지었던 그 지울 수 없는 채무가 이제 우리의 자식들을 통해 청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갚지 못한 이자를 자식들에게 뜯기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을 이어가는 비정한 방식이자 한편으로는 가장 숭고한 희생의 순환이니까요.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오후가 누군가의 지옥 같은 오전이었음을, 당신이 마시는 이 시원한 물 한 잔이 누군가가 평생을 흘린 땀방울이었음을 잊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환입니다.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그분들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비릿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사실은 나 때문이었다는 그 아픈 진실 말입니다. 이제 이 기록의 첫 장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은 당신의 기억 속 어디쯤에 머물고 계신가요? 오늘 밤에는 그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십시오.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닌 한때는 꿈 많고 눈부셨던 그들의 진짜 이름을 말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순간 당신의 채무는 아주 조금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늦습니다. 부모님의 부재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그분들이 남긴 유품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곤 하죠.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텅 빈 부모님의 방을 정리하며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서랍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당신의 대학 졸업장, 당신이 첫 월급을 타서 사들였던 구멍난 내복 한 벌,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 즉 선주들의 사진이 닳도록 끼워져 있는 낡은 수첩을 보며 당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들에게 세상은 당신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분들은 인생의 한 배경이었을 뿐이죠. 당신이 친구들과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성공의 축배를 들 때 부모님은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낡은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들의 외로움을 외면했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그 짧은 문장들이 부모님의 심장에 얼마나 깊은 구멍을 냈을지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노쇠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양의 책임과
곧 닥쳐올 이별의 공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우리의 편안함을 먼저 걱정했던 참으로 지독한 포식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2026년의 고요한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70년대의 그 매캐한 연탄 냄새도 지옥버스의 소음도 이제는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집은 깨끗하고 당신의 옷은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모님께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남긴 흉터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이제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늙고 지친 부모님의 얼굴이 서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촌스러움을 경멸했던 그 나이가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향해 짓는 그 차가운 표정, 당신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귀찮아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생의 복수입니다. 당신이 부모의 고열을 빨아 성장했듯 이제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시간을 양분 삼아 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지닌 비정한 생존 법칙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헐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쯤 다시 새로운 재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순환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이름 없는 한 여자의 청춘과 가면을 쓴 한 남자의 눈물 위에 세워진 신기루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당신이 덮고 자는 부드러운 이불, 그 사소한 안락함조차 1970년대의 어느 추운 겨울밤, 당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체온을 포기하며 당신에게 건네준 마지막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당신의 가슴을 찌를 때 당신은 비로소 부모라는 거대한 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 사죄해도, 당신이 아무리 비싼 수의를 입혀드려도 그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부모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너는 너의 생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빚쟁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꺼이 먹히고 기꺼이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은 그 거대한 사랑과 희생을 이제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당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환입니다. 지울 수 없는 채무,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이 무거운 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거룩한 징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파편들을 조용히 어루만져 보십시오. 그분들이 당신에게 남긴 것은 원망이 아니라 끝내 다 전하지 못한 지독한 사랑이었음을 말입니다. 부모라는 성전 위에 핀 당신이라는 꽃, 이제 그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생이기에 더욱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헐어 생을 이어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서 부활한 부모님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켜버린 부모님의 일생,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부검해 나가는 이 기록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삼켰던 그 따뜻한 밥상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어머니의 부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꿈속에 찾아와 거친 손으로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가여운 아이였음을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